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님입니다. 자, 오늘은 턴테이블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듀얼 독일 회사죠. 오늘 앞에 딱 두 개 있습니다. 이 듀얼은 저 개인적으로도 좀 이따 얘기해 드리겠지만 저한테도 초등학교 때부터 만지작거렸던 턴테이블이 듀얼이었고 그걸 한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도 잘 썼습니다. 꽤 좋은 턴테이블이었어요. 731Q라고. 듀얼은 간단히 보면 제일 먼저 그리고 굉장히 대규모로 턴테이블을 제조하던 독일 회사였는데 사실 턴테이블사에서 영국계, 미국계 그리고 독일계 이렇게 세 3파전을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업체고요. 영국에 가라드가 있었다면 독일에 듀얼이 있어서 그 소위 70년대 그 한참 이제 LP밖에 없었던 시절에 엄청났었죠. 그 한 스타일링을 했던 그런 턴테이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도 굉장히 규모가 컸고요. 그렇게 해서 쭉 굉장히 유명하고 어떤 스타일까지 턴테이블의 어떤 그런 트렌드를 항상 주도하던 회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었죠.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듀얼은 저희가 아는 굉장히 제일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그마치 1907년에 회사를 세웠어요. 두 형제가 만들었어요. 슈타이딩러라는 독일 사람들이니까 크리스티앙하고 조셉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두 형제가 만들었는데 원래 시작은 이 시계요 클럭킹 그 시계 하여튼 작동하는 거 스위스 사람들이 시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시계 작동하는 메커니즘하고 또 하나는 이 그때 있던 축음기 있잖아요. 그라모폰 요만한 조그만 나팔까지 있는 이 두 개를 제조하고 그런 거 설계하고 이런 회사를 차렸었대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이 지나서 1927년이 되면 그때 이제 듀얼이라는 회사 이름을 붙이고 지금의 이제 턴테이블을 제조한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듀얼이라는 회사 이름 자체도 그래요. 그때까지는 시계랑 이 그라모폰은 아직 전원이나 이런 설계보다는 안에 그 기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듀얼이라는 회사 이름을 붙인 거는 파워 서플라이를 두 개로 듀얼로 파워 서플라이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설계를 해서 그래서 회사 이름이 듀얼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턴테이블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제 가전까지 이제 쭉 확산돼 간 그런 꽤 큰 회사로 확장 일로를 걷게 됩니다. 근데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까지 컸었냐면 그게 좀 사단이었던 것 같아요. 직원이 한 3,000명까지 갔었다고 해요. 저희가 아는 직원이 3,000명인 오디오 회사가 지금은 몇 있지만 1차 대전 전에 그런 회사가 몇이 있었을까요? 하여튼 꽤 큰 대기업 정도가 아니라 공룡 같은 회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래서 1900년대 시작해서 20년대, 30년, 40 해서 70년대, 80년대에는 완전히 턴테이블의 대명사가 됐었고요. 거의 영국의 가라드나 미국의 AL 같은 턴테이블 회사들이 주로 좀 클래식한 정도, 그 다음에 뭐 대단히 막 어떤 정교하거나 이런 하여튼 그런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하이엔드적인 취미성이 강한 턴테이블을 만들었다고 하면 듀얼은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넓게 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하지만 등급도 굉장히 여러 등급이 있는 그런 턴테이블을 대량으로 제작하던 회사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회사가 좀 가전까지 손을 대고 좀 키우다 보니까 80년대에 와서 회사를 넘겨주게 돼요. 소위 도산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듀얼의 맥이 끊겼던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듀얼 소식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쭉 가다가 회사가 다시 이제 미국 회사로 흡수되고 뭐 하여튼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곡절을 겪어서 턴테이블 회사하고 가전 회사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 서로 다른 사주가 그 펀드가 흡수를 하게 돼서 회사가 두 개로 이제 흘러가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보는 이 턴테이블 회사가 이제 새로 자리를 잡고 6, 70년대에 그런 명예를 다시 또 부활시킨 그래서 다시 듀얼 턴테이블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 가전사를 인수한 회사 중에 대한민국 회사가 있습니다. 남성전기? 저희들은 모르는 하여튼 그런 좀 산업 쪽 관련 이런 일반 콘슈머 가전이나 그런
일반 우리가 쓰는 일반 용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제품을 제조하는지 잘 모르겠고 산업용 그런 걸 제조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남성전기라는 회사가 듀얼의 사주가 됐었던 적이 있다고 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듀얼 가전 쪽을 인수해서 운영을 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저희랑도 좀 인연이 있는 회사가 듀얼입니다. 듀얼 턴테이블 오늘은 2개를 보기로 했는데 듀얼의 라인업이 지금 간단해요. 저 위에 레퍼런스 라인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은 매뉴얼 라인업하고 오토 라인업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매뉴얼하고 사실 오토는 등급 차이를 좀 구분하기 애매할 정도로 그냥 하나는 전자동이고 하나는 수동으로 작동하는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거라면 이 레퍼런스 라인업에는 어마어마한 제품이 있죠. 저 프리머스 막시무스라고 그 100대 한정인가로 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건 완전 하이엔드 등급으로 제작으로 돼 있는 그런 등급으로 나눠서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듀얼 제품 중에 2제품을 같이 좀 음악도 들어보면서 살펴보기로 할 건데요. 하나가 제 오른쪽에 있는 게 CS4295,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CS518. 이 이름들이 좀 어려워요. CS는 이제 전부 듀얼 턴테이블 앞에 붙는 이름이고요. 그 듀얼 제품을 보는 이렇게 번호를 보고 파악하는 한 가지 방법이 그 중간 번호 있죠. 4이고 뭐 앞은 4로 시작하는 5, 6으로 시작하고 뒤는 8이나 9로 끝나는데 가운데 숫자가 1이면은 수동입니다. 수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2면은 전 자동으로 작동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29는 자동 턴테이블이고 자동 메커니즘이고 518은 그 수동으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제품 메커니즘이 거의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는 자동이고 이제 수동인데 오늘은 519 2제품을 다 들어볼 시간이 좀 안 돼서 제품 메커니즘은 거의 같으니까 그 대표할 만한 제 임의로 518, CS518로 소리를 먼저 좀 들어보고 그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먼저 들어보실게요.
you hold everything. A band is blowing Dixie, double fall time. You feel alright when you hear the music ring. Well, now you step inside, but you don't see too many faces. Coming in out of the rain, they hear the jazz go down. Competition in other places, but the horns, they blowing that sound. Way on down south, way on down south, London town. 듀얼은 제가 아까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손도 못 대게 해가지고 바늘 부러뜨린다고, 그럴 때부터 해서 제 대학교 때까지 그렇게 집에서 구경을 하다가 직접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고등학교 이후가 되면 이제 제게 됐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731Q라는 제품이고, 그 제품을 쓰면서 나중에 알게 된 건, 어렸을 때는 뭔지도 몰랐지만 소리가 나는 정도의 기계라고만 알고 만지면 큰일 나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제품을 쓰면서 느낀 게 좀 오디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눈이 좀 이렇게 생기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 서스펜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바늘을 이렇게, 암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이 플린스를 살짝 손을 대면 물결처럼 출렁출렁 거립니다. 근데 모든 턴테이블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제가 쓰던 731Q라는 제품은 안쪽에 엄청난 스프링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스프링으로 서스펜션을 줘서 모든 진동이 아래에서 오든 위에서 누가 만지든 이 플린스 안쪽 요 서스펜션 메커니즘은 출렁거려서 그렇게 진동을 흡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했던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잘 만들었던 제품이고, 그거로 참 음악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바늘도 아마 오르토폰 그 콩코드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하튼 그런 전 듀얼의 추억이 있었던 게, 다른 이후에 여러 턴테이블을 써봐도 그렇게
서스펜션을 출렁거리게 만든 그런 턴테이블은 없었어요. 대부분 리지드 타입이기도 하고 그걸 한때 유행이었어서 아마 그 이후에 다른 방식으로 다들 바뀌어가고 제작하기에도 굉장히 단가를 맞추기도 어려운 방식이어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듀얼 턴테이블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역시 여전히 그런 정신들, 원래 오리지널 러티는 그런 것들, 진동 방지나 이런 것들에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이런 메커니즘이 그대로 내려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제품의 베이스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사안을 먼저 이 밑에 플레인스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 MDF로 틀을 잡아요. 보통 요새는 그거를 사출을 하거나 뭐 나무로 이렇게 만들더라도 안쪽은 그냥 하나의 틀로 그냥 틀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바디로 만들고서 이렇게 바깥쪽에 디자인을 입힌 정도가 사실 이 가격대의 제품 턴테이블이 좀 그렇게 만드는데 듀얼은 안에 이렇게 MDF로 틀을 잡아서 만든 그런 베이스로 만들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깥쪽에 이렇게 나무 패턴을 입히고 나서 그 중간에 세 부분에 역시 듀얼 고유의 부분이 제가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 소위 완충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고무 이런 굉장히 탄력 있는 고무 중에 이제 엘라스토머라고 있잖아요. 젤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걸 세 군데 쓰는데 하나는 이 플래터 아래쪽에 쓰고요. 또 하나가 그 바로 토남 아래쪽에. 토남은 베어링 보통 4개로 지지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아래쪽을 전체를 다 역시 엘라스토머가 토남은 당연히 진동 완충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그게 또 토남 아래쪽에도 엘라스토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제품 아래쪽 4개의 그 풋이 발이 이렇게 지지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엘라스토머를 바깥쪽이 아래쪽에 만져보면 말랑말랑합니다. 그렇게 완충을 하는 방식은 이제 세 군데 메커니즘에 또 공이 그런 아주 탄력 있는 그래서 그렇게 완충을 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안을 보면 이게 전부 다 벨트 드라이브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플래터가에는 이 회전판이 있고 그 회전판 안쪽에 보면 요만한 모터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벨트로 감아서 회전하게 돼 있고 가운데 스핀들은 소위 이제 강철로 만들어요 보통. 스틸로 만들어서 가운데 스핀들은 굉장히 강성이 좋아야 되니까 세우고 그 바깥쪽은 이제 거기에 이제 황동을 쓰는데 이제 저희 종종 부싱이라고 그러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게 요 플래터가 딱 끼워졌을 때 진동을 강철보다는 조금 더 연성이 있는 그런 금속을 쓰다 보니까 황동을 써서 제작을 합니다. 그런 것도 그냥 하나로 쭉쭉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재질이 다른 거 쓴 것도 굉장히 듀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고급스럽습니다. 플래터는 그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 땅땅 소리랑 굉장히 단단한 재질로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고무 매트를 쓰는데 요새 고무 매트들을 잘 안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턴테이블이 그 사용자가 알아서 쓰게 이렇게 위에 이렇게 매트 같은 거를 이렇게 좋은 걸 끼우는 경우는 드문데 듀얼은 굉장히 약간 70년대스러워요. 아주 두터운 고무를 그런 매트를 쓰게 그렇게 아예 그냥 들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게 요새 그런 클래식한 매트가 들어있는 경우는 아주 고가인 경우에는 못 봤어요. 그냥 써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여기까지는 둘이 똑같아요. 그리고 좀 둘 다 포노 앰프가 기본 장착이 돼 있다는 게 일단 그게 좀 특이할 만하죠. 이 두 제품이 하나는 전자동이고 하나는 수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이 거의 같아요. 100만 원대. 소비자가로 100만 원 정도를 하는 가격이 왜 같을까? 저는 분명히 좀 전자동 턴테이블은 좀 가격이 낮고 수동이 좀 더 가격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둘이 가격이 똑같게 책정이 돼 있고 그거는 베이스가 일단 같다는 데서 아마 그렇게 가격 등급이 매겨진 것 같아요. 여하튼 둘이 똑같이 포노 앰프가 들어가 있어서 자체 그냥 라인 아웃을 하면 그 포노 앰프가 없는 앰프에도 그냥 바로 앰프에 입력이 아무 데나 꽂으면 그렇게 턴테이블 들을 수 있고요. 자체 포노 앰프로 LP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죠. 이 제품의 턴테이블 메커니즘만 가지고 좀 더 좋은 포노 앰프, 좋은 소리를 듣고 싶다면 웨이브 포노 앰프 연결할 수도 있게 바로 포노가 아니라 라인 아웃으로 이렇게 토글 스위치를 전환시켜서 그래서 포노 앰프를 바이패스 한다고 그러죠. 자체는 턴테이블에서 바로 포노 앰프를 빼고 외부 턴테이블 연결할 수도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DC 모터를 쓸 수 있게 돼 있고 그게 공통적이고요. 아주 교묘하게 둘의 가격을 맞췄어요. 제가 보기엔
왜 가격이 똑같아졌나 좀 저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의아스러웠는데 이 제품은 뒤에 전원을 꽂으면 뒤쪽에 전원 스위치가 아래 뒤쪽에 있어서 앞에 있는 그 스위치 있잖아요. 저게 그 온오프 스위치이자 속도가 33, 78, 그러니까 33, 45, 78 세 개를 다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전원 자체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전원을 킨 다음부터는 모든 게 전자동이에요. 이게 다 회전이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부터 이런 것들이 다 전자동으로 작동하게 돼 있고 토남을 조금 보급형을 썼어요. 그게 이쪽에 토남을 제가 좀 이따 얘기하지만 듀얼스럽게 쓴 그 518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429는 그냥 일자형, 둘 다 일자형이지만 토남이 이 앞에 헤드셀은 이제 분리됩니다. 저 헤드셀에 있는 그 부분은 그렇게 돼 있는 토남이 스태틱 밸런스형이고 스태틱 밸런스 저기라는 거는 반대는 이제 다이나믹 밸런스인데 그 부분을 본인 저 사용자가 전부 토남 그 엔티 스케이팅 그다음에 저 침압 이런 걸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그래서 이 트래킹을 본인이 조절해서 쓰라고 만든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전자동임에도 불구하고 얘도 스태틱 밸런스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침압이나 기타 엔티 스케이팅은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 있는데 뒤에 토남 방식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 피벗 방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돼 있는 그렇게 평범하게 돼 있는데 518은 이게 좀 달라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518은 그 소위 듀얼 턴테이블에만 아주 듀얼 턴테이블 시그너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투인 짐벌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게 이 토남의 각도나 그다음에 각각 이제 베어링이 들어가서 토남에서 트래킹을 하는 좀 더 트래킹을 잘할 수 있거나 좀 더 민감하게 그 레코드 그루브에 반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금 고급 토남을 쓰고 있다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518은 수동인데 좀 더 토남을 좋은 걸 썼고 이쪽은 토남이 조금 아래 등급이지만 전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래서 가격을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하나 특이한 게 턴테이블에 와우 플러터 있죠. 다른 스펙은 거의 비슷해요. 뭐 5.2kg, 한 5, 6kg 사이 중량도 그렇고 거의 스펙이 비슷한데 와우 플러터라는 거 있잖아요. 턴테이블이 얼마나 안정감 있게 돌아가느냐, 속도가 일정하게 돌아가고 이건 또 CS429 좀 더 높아요. 수치가. 그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원래 전자동이 좀 그게 떨어져야 정상인데 하여튼 우리가 아는 완전한 전자동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그런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시청은 제 주관으로 두 개 다 들어볼 시간이 없어서 518을 먼저 그 토남 메커니즘이 좀 더 좋은 그 소위 투인 짐벌을 쓴 듀얼 고유의 그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서 518로 시청을 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100만 원짜리 턴테이블, 100만 원 등급의 턴테이블에서는 역시 대단히 뛰어난 소리를 들려줬어요. 이 뭐 케이블이나 이런 거 그냥 자사에서 들어있는 DC 모터 끼우고 전원 연결하고 그냥 막선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그 정도 등급의 하지만 끝에 금도금 처리는 돼 있는 그런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케이블을 써서 연결을 해서 그냥 시청을 했는데 케이블을 좀 더 좋은 거 쓰면 소리는 좀 더 좋은 소리로 좀 확장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역시 제가 옛날에 듀얼을 들었을 때 느꼈던 그런 안정감 있는 소리 있잖아요. 턴테이블도 대형기가 있고 그냥 간편하게 쓰게 만들고 좀 컴팩트한 제품도 있는가 하면 듀얼 턴테이블은 약간 대형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일 그런 특징이 다이나믹 특성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음이 좀 더 잘 표현이 되는 그런 턴테이블. 참고로 이 두 제품 다 똑같이 그 카트리지는 오르토폰의 2M 레드 이게 들어있는데 이게 소비자가로 한 2, 30만 원대 이 정도 그 정도의 카트리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품의 등급을 보면 판매로 원래 그냥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는 그런 바늘로 설정이 돼 있긴 한데 소리 훌륭합니다. 근데 이 제품의 소리를 만약에 바꾼다면 특히 518을 기준으로 CS 518 기준으로 소리를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좋은 소리로 바꾼다면 바늘을 약 50만 원대에서 한 60만 원 이 정도 바늘로 카트리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케이블 아까 말한 이런 거로 바꾸면 소리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나는 원래 바늘 어떻게 바꾸는지도 모르고 뭐 엔티 스케이팅도 좋자 심지어 난 못 만진다 그냥
그래서 그 정도만 나는 간단하게 그 정도 작동만 하고서 그냥 원래 있는 대로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냥 이대로 쓰셔도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소리가 다이나믹이 굉장히 특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르토폰 지금 2M으로도 이 카트리지도 충분히 표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정교하고 만약 그런 것들까지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그런 부분만 카트리지만 교체를 해도 조금 더 폭넓은 표정이 굉장히 더 좋아지는 이런 턴테이블을 또 그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다는 그런 턴테이블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건 여담이지만 여하튼 요 상태로 지금 들어도 굉장히 대형기 소리가 난다고 그랬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서스펜션을 해결한 그런 진동 방지 메커니즘이 좀 2등급에서 조금 노하우가 좀 있는 회사, 이 회사의 메커니즘이 그런 소리로 발휘가 돼서 굉장히 저음이 아주 멋지게 나오는 그런 턴테이블. 사실 2등급에서도 소리가 무조건 저음이 잘 나오진 않아요. 소리를 좀 더 오히려 아주 타이트하고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게 최근 턴테이블의 추세라고 봤을 때 듀얼은 조금 더 고전적인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LP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트렌디하지 않고 나는 좀 고전적인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면 듀얼이 굉장히 잘 맞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역시 서스펜션, 아까 말한 세 군데다가 투입을 한 서스펜션이 작동을 해서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들은 제가 핸델 하프 협주곡 있잖아요. 빠바바밤 빰빰빰빰, 이게 보면 굉장히 화사한 소리를 내는 쪽이 좀 더 재생을 잘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절반은 맞아요. 근데 뒤에 보면 그 빠바바밤 빰빰빰 뒤쪽에 보면 하프 협주곡이지만 하프가 나오기 그 전하고 후가 계속 뒤에 깔리는 그 합주에 저음이 들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안 들리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저음이 들리면 굉장히 소리가 뿜뿜뿜뿜 이렇게 좀 흔히 이 미국 평론가 있을 때 블루밍하다는 표현을 쓰는 게 있는데요. 소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꽃이 피어나듯이 피어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귀로 들을 때 느낌이 풍요로운 느낌이 좀 납니다. 그게 왜소하면서 섬세하고 좀 이렇게 해상도가 높은 쪽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좀 배음 구조, 소위 하모닉스를 잘 만들어서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듀얼이 딱 후자예요. 그래서 핸델 하프 협주곡 같은 걸 들어보면 굉장히 풋풋함과 동시에 이런 좀 포만감 이런 게 느껴져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곡 중에 박귀의 기타 연주가 해상도 쪽이었다고 한다면 핸델의 하프 협주곡은 그런 고전적인 포만감 이런 소리를 들려줘서 굉장히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3, 40만 원대 뭐 가격을 절반을 뚝 떨어뜨려서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그런 턴테이블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저 Sultans of Swing 같은 오랜만에 이런 것까지 좀 들어봤는데 들어가면서 이 곡도 좀 들어보고 싶다 해서 들어봤는데 그 곡은 어떤 면에서는 와우 플러터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연속으로 정밀하게 돌아가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곡인데요. 곡이 좀 빠르기도 하지만 특유의 그 그루브가 굉장히 잘 살아나면, 그리고 이게 엉키지가 이렇게 리듬이 엉키지가 않으면 그러면 이 속도, 회전 속도나 그 회전 속도의 어떤 정밀함, 그리고 굉장히 아주 안정적으로 회전을 한다. 주로 이제 플래터의 회전, 모터나 플래터가까지 연결된 이 회전의 영향이 많이 발휘되는 곡이 역시 저는 Sultans of Swing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결과는 아주 뭐라 그럴까, 사람을 약간 흥분시키는 이런, 원래 그 곡이 그래야 되거든요. 그거는 회전 속도랑 굉장히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따져보자면. 그래서 그 곡이 LP로 들었을 때 그렇게 속도가 아주 사람에게 소위 좀 조금 오버하자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주 사람 음악 속으로 몰입하게 하는 그런 소리를 들려줘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 대부분이 제가 80년대 들었던, 70년대는 좀 기억이 약하고 제가 제 손으로 사서 턴테이블 LP를 사서 올려놓고 들었던 기억들은 대부분 80년대 기억들인데 그런 곡들을 많이 들어보게 만드는 묘한 턴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뭐 이거보다 비싼 턴테이블도, 소위 LP 플레이어들도 그런 느낌이 듣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 녹음한 굉장히 고해상도
레이블의 그런 클래식 음원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찾고 그런 것들을 들어보게 만든다면 듀얼은 오히려 80년대 음반들을 그런 음반들을 손에 가게 만드는 그게 좀 묘합니다. 여하튼 그런 소리를 내는 턴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듀얼의 턴테이블을 감개무량하게 그것도 두 제품씩이나 CS429 그 다음에 CS518 이름 어려워요. 이 두 제품 서로 베이스는 공유하지만 서로 메커니즘과 약간의 품질도 조금씩 서로 엇갈리게 이렇게 서로 채택한 두 제품을 다 들어봤고요. 물론 시청자분은 시간 관계상 CS518만 들어보셨지만 사실 두 제품의 소리를 하나로 응축해 들어보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 듀얼의 요 100만 원대 제품, 100만 원급의 제품 혹은 듀얼의 현재형을 들어보시는 그런 소리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듀얼은 벌써 그럼 이번 지금 올해 기준으로 좀 있으면은 100년 그렇죠? 120년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건데 그런 시간을 거쳐오면서 중간에 잠깐 공백기가 있더라도 이미 남들보다 한 수십 년 앞서간 그런 원천 기술이 작용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운드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생겨서 그냥 엄청난 자본력으로 만든 그런 만약에 턴테이블이 있다면 그런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하고 80년대, 7, 80년대 음악을 많이 들었던 분들이 그런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면 듀얼 한번 꼭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제품하고 다른 그런 소리를 들려줄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듀얼 제품을 살펴보는 시간 같이 좀 공유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브랜드 얘기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